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7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2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코인들이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봐왔던 코인이긴 한데 이더리움 클래식, 샌드박스, 폴리곤, 코스모스, 그리고 위믹스, 퀀텀, 하이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방송 중간에 궁금하신 코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게 오전에는 조금 빠졌었는데 오후 들어서 지금 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누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매일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한 걸음을 떼고 나면 다음 걸음부터는 가벼워지고 빨라진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매일매일 어, 노력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시도를 해야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듯이 어, 뭐 매일매일 어떤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비님.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게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음, 자, 그럼 오늘 뭐 비트코인부터 보기 전에 시황부터 볼게요. 시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시간 전에 이거 예약할 때만 해도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바뀌었어요. 뭐 다행이죠. 양봉으로 바뀌어서 뭐 음봉에서 지금 양봉으로 바꿔서 지금 0.19% 알트코인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5,000 포인트 정도까지 아니 알트코인은 여기 4,000 포인트 정도 3,100 포인트 여기 3,100 포인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마켓 인덱스는 5,000 포인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5,000 포인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음. 그리고 이제 뭐 뉴스들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에 1,000만 달러 투자 이렇게 뭐 이더리움 관련된 뉴스들은 좋은 뉴스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라 사태 권도영 입국 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어, 뭐 어쨌든 뭐 테라 때문에 손해 보시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많고 뭐 자살하신 분도 계시니까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뉴스는 없고 지금 갑자기 반등하는 이유는 글쎄요. 뭐 어쨌든 이더리움 쪽에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알트코인이 좀 반등한다고 이 뉴스 때문에 반등한다고 봐야 되나요? 뭐 어쨌든 지금은 반등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음,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음봉이 며칠째냐면 음봉이 얘까지 얘를 빼고 합치면 6개고 뭐 빼면 5개죠. 5개 음봉이 내려왔고 오늘 기준선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걸려 있어요. 그죠? 걸려 있어서 음, 오늘은 좀 양봉으로 그 기준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 떨어지고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오늘 이 기준선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어쨌든 후행 스팬은 캔들 위에 있으니까 뭐 후행 스팬 말고는 뭐 여전히 뭐 좋아 보이는 건 없어요. 비트코인만 봐서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뭐 아직도 상향으로도 안 깼고 하향으로도 안 깼으니까 그냥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행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 아침에 발표되는 그 FOMC 회의, 내일 아침이죠, 내일. 그 FOMC 회의 때문에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더 이렇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반등되는 것은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리뷰하려고 하는 코인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라무님.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이 얘는 기준선하고 한참 멀리서 지금, 그러니까 기준선 근처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던 많은 코인들이 어저께 기준선, 그저께 대부분 무너뜨린 코인들이 많아요. 마켓 인덱스로 보면 여기 그저께 이렇게 음봉을 세게 맞으면서 5.8% 맞으면서 뭐 솔라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기준선을 무너뜨렸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여전히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저께 음봉이 세게 나왔지만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고, 물론 5일선이나 전환선은 무너졌지만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얘는 지켜볼 만한 코인이고,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게 밑으로 조정받지 않고 옆으로 가는 거는 대부분의 4파 조정 모양이에요. 이게 3파고 4파 가고 5파가 올라가겠죠, 파동으로 보면. 그리고 일목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나쁘지 않고,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5일선 깨졌으니까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봉이었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그저께 대부분 다 5일선은 깨졌어요. 많이 깨졌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그저께 파신 분들은 뭐 그냥 지금 현금을 들고 계셔도 되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신호가 나온 게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 사셔도 충분합니다. 예, 이더리움은 여전히 나쁘지 않고 뭐 가지고 계셔도 지금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 나신 분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사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보통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뭐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뭐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얘는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어쨌거나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뭐 여기서는 단기 파동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떨어졌죠. 주봉, 월봉. 근데 지금 이게 로그를 적용해서 본 모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떨어진 걸로 봐서는 뭐 올라간 거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그래도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500만 원 정도니까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예.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전히 좋죠. 계속해서 좋아요. 예. 얘는 121선도 살짝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돌파해줘서 5일선 위에 있어요.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을 만약에 지금 뭐 안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 이날 5일선 무너졌을 때 팔았어도 괜찮고, 안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계속 가져가 보실 만하고,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건 언젠가 보면
이미 이 전고점을 이더리움 클래식은 오늘 돌파해 주네요. 여기서 요 고점 말이죠. 요 고점을 돌파해 줬고, 그럼 요 고점을 돌파했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이 고점 정도, 여기에 바디나 여기 꼬다리 끝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주변에서 조정을 받겠죠. 여기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누군가 여기서 사서 물려서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 길에 요 끝에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본전쯤 됐으니까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들어서 본전이나 본전이 조금 올라가면 여기서 막 팔아댑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는 거라서 얘도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 요 고점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결국 여기 한 4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얘를 산다고 하면 4만 원 근처에서는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60분봉도 보는데 6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미 늦었죠. 60분봉으로 보면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60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 봉, 오늘 새벽 5시 봉이죠. 아니면 여기 구름을 돌파하는 요게 못 샀으면 여기 봉이죠. 여기 봉이 오늘 9시에 샀으면 지금 쭉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늦었죠. 네, 늦었어요. 지금 사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안 올라가고 내려왔을 경우를 생각했으면 늦었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올라가고 떨어졌으면 여기서 샀다가 5일선이나 전환선, 기준선 무너질 때 팔면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거니까 항상 요런 선들을 넘어갈 때 사시는 게 손절할 때 손해를 안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5일선을 깰 때 샀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우선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고점 못 돌파할 수도 있어요. 여기 그저 한 5일 전에 고점 여기 37,000원. 지금 사서 37,000원에 팔 수도 있겠지만 1,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이 고점을 좀 완벽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좀 놔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보고 계셨다고 하면 오늘 아침이나 오늘 새벽에 살 자리가 있었긴 했는데 사실 새벽에 다 주무시고 계셨을 테니까 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 말고도 매일매일 살 코인들은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올라갈 때 내가 이거 못 잡았다고 해서 억울해 하실 필요도 없고, 예. 얘는 잘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샌드박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준선 무너졌어요. 그리고 폴리곤은 아직 살아있고, 여기 아톰코인도 기준선이 지금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네요. 위믹스. 샌드박스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언제쯤 사냐고 여쭤봐서 지금은 아직 살 때는 아니고, 얘가 이제 구름을 만약에 횡보를 한다면 구름을 나오겠죠. 근데 구름을 나와도 여전히 기준선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대 위에 있다는 거는 기준선은 당연히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봉부터로 봐야 되니까 기준선은 조금씩 올라가겠네요. 네, 조금씩 올라가요. 여기서 보시면 요봉부터 요봉까지니까 지금 요 아래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 주잖아요. 그러면 기준선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씩 올라가면 얘가 기준선을 돌파하는데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선은 오늘은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내일 정도에 이제 구름대를 나가서 기준선을 뚫는 점에서는 살만할 것 같아요. 기준선을 뚫을 때 아니면 5일선을 뚫을 때라든지 이런 기준을 잡고 21선도 거의 모여 있네요. 그러니까 5일선, 기준선, 21선이 다 모일 것 같아요. 이쪽으로 모일 것 같은데 그 선들을 한 방에 뚫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 사시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만약에 오늘이라도 얘가 쭉 올라가서 여기 5일선을 기준선 뚫고 5일선 넘어가면서 구름대를 나가면 살만해요. 오늘이라도. 그러면 오늘 거의 100원 정도, 100원에서 150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100원에서 150원이면 거의 10% 올라가야 돼요. 한 7, 8%에서 10%. 이렇게까지 쏘지 않는 이상은 우선은 아직은 살 자리는 아니에요. 샌드박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사셔도 되고 60분봉으로 봤을 때도 60분봉으로 보면 1시에 얘는 좀 살만한 위치였네요. 1시에. 여기 보시면 여기 1시에 물론 여기서도 뚫고 여기서도 뚫었는데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뭐 여기서 사셨어도 여기서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봉이니까 1시에 살만한 위치에 있었고 여전히 구름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안 올라가고 여기 구름 밑에서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준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후행 스팬은 아직 캔들을 완벽하게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넘어갔다가 지금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기준선은 넘었는데 후행 스팬은 애매하고 구름대 아래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내가 정말 이거 무조건 꼭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10개를 사려고 생각하면 한 2개 정도는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 넉넉 잡고 2개. 그런데 뭐 10개 사려고 해도 10개 다 사진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뭐 2개도 좀 신중하게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FOMC 회의가 끝나면서 발표가 되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모레 아침에 알겠죠. 목요일날 밤에. 그러면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관망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조금 더 보고 사셔도 되니까 샌드박스는 지금 말고 차라리 일봉으로 기준선 넘어가거나 5일선 깰 때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폴리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폴리곤도 아까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비슷해요.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 올라가서 옆으로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폴리곤도 올라가서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세진 않은데 그래도 옆으로 조정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거죠. 오늘도 양봉입니다. 거의 3%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구름대 위에 있고 그동안 좀 세게 올라온 종목들은 여전히 오늘 장에서도 양봉의 모습을 빨리 가져가는 것 같아요. 후행 스팬도 여전히 살아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그럼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20일 여기 노란선 21선을 딛고 올라왔다는 게 보이시죠? 이 어저께 봉을 보면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망치형으로 쭉 올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밤이나 오늘 아침에 얘는 살 자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60분봉으로 보면 여기네요. 아침 8시에 기준선을 뚫었네요. 그러니까 기준선을 뚫고 나서 기준선 안 무너뜨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60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얘는 여기 구름대 넘어가면 한 번 더 사볼 만할 것 같긴 해요. 60분봉으로 기준선 넘어갔을 때 못 샀으니까 여기 구름 넘어갈 때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판다고 생각하시면 손해가 적으니까 구름의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얘가 올라가면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겠죠. 여기까지는 갔다가 조정받을 거예요. 조정받던지 여기나 여기까지 가다가 조정받겠죠. 한번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서 조정 또 받겠죠. 이 고점의 매물대에서는 항상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의 구름대를 넘어가려면 여기 매물대를 조정받는 거니까 구름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구름을 뚫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구름을 뚫는 지점이 한 번 더 살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아요. 지금은 기준선을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못 샀고 여기가 거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이 이 봉이 그렇다고 하면
한 번 더 60분봉으로 살 자리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요 고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매도 시점이 여긴 거죠. 이 고점을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올라가다가 일봉으로 만약에 여기 지금 5일선이나 여기 전환선을 5일선이죠. 5일선이고 121선을 돌파해주면 양봉으로 세게 돌파해주면 사볼만 할 것 같아요. 뭐 여기 5일선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 불안하시면 종가까지 내일 아침에 8시에 일어나셔서 종가로 보시고 사셔도 돼요. 종가로 얘를 뚫느냐 안 뚫느냐가 중요하니까. 저희가 저번에 5일선 얘기할 때 제가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가는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중간에 오늘 확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거래량도 없고 뭐 한국 주식도 뭐 거래량 바닥이고 어저께 나스닥도 거래량 없었어요. 거래량이 지금은 뭐 자산시장에 투자시장에 대부분 거래량이 없습니다. 예, 관망세예요. 여전히 폴리곤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샌드박스는 아직 좀 기다리고 이더리움도 나쁘진 않아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스모스 보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얘도 기준선을 안 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약간 무너졌는데 종가로는 기준선 위에서 끝났고 오늘도 기준선이 올라갔지만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준선을 깬 건 아니에요. 근데 5일선은 무너졌어요. 5일선은 무너졌고 기준선은 깬 건 아니지만 이제 내일 얘도 나가겠네요. 샌드박스처럼 요 구름대를 돌파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오늘이나 내일 혹시 5일선을 깨는지 양봉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코스모스 여기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 1,400원대 정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1,000원에 보통 사서 1,400원까지 갔으니까 40% 올라갔잖아요. 뭐 이렇게 정리하신 분도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얘가 구름대를 나갈 때 매수 타점일 수 있어요. 매수 타점일 수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기준을 보고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크게 3가지나 4가지예요. 일목균형표로 볼 수 있고 여기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 있고 RSI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지표가 크게 4가지니까. 그러면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5일선을 깨는 거 그리고 지금 얘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구름을 나가는 거. 그럼 2개가 만족되잖아요. 거기다가 RSI가 최소 50 이상이 있는가는 봐야 되겠죠. 50 이상 있어야지 매수세가 더 강한 거니까 50 이하면은 매도세가 더 강한 거고 사실 얘는 70이 넘어갈 때를 사는 70에서 사는 거예요. 보통은 70에서 사서 올라갔다가 70을 다시 내려올 때 파는 게 보통의 RSI의 그 그러니까 매수 매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아직 매수 신호가 나온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는 양봉. 이런 양봉이 중요한 양봉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기준선을 뚫으면 살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거래량이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기준선을 뚫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도 살아있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스모스는 여기 구름대를 나갈 때 한번 접근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얘도 만약에 나갈 때 사더라도 요 전고점에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위믹스가 아까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위믹스가 뭐 적자 뉴스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위메이드가 적자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 저점을 여기를 깨진 않았죠. 오늘도 여기 2,820원을 깨진 않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 저점을 안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깨면 유믹스는 한동안 더 고생할 것 같아요. 여기를 안 깨줘야 되는데. 그저께 좀 많이 올라가서 얘가 좀 살아나나 싶었더니 어제 오늘 또 많이 이렇게 음봉으로 맞으면서 또 나쁜 소식도 나와서 오늘도 얘는 여전히 지금 3.65% 마이너스인 상황이죠. 양봉으로 전환됐는데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유믹스가 이제 뭐 얘는 영원히 안 올라가고 끝이야 이런 건 아니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갈 겁니다. 지난주에 얘가 올라가는 봉들이 좀 나왔었는데, 올라가다 계속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서 이 꼬다리가 길어요. 이렇게 기준선을 돌파하려다가 다 꼬다리가 길게 떨어져서 기준선 돌파하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보면 돌파를 2번 시도하다가 지금 돌파 못했잖아요. 여기서도 못했죠. 기준선. 기준선을 돌파하는 게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쉽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 봤던 퀀텀이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어저께 봐서 오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얘는 보시면 계속 우상향이죠.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얘는 물론 음봉이에요. 음봉이긴 한데 어제 세게 올라가 줬어요. 세게 올라가 주면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퀀텀의 이 양봉이 다른 양봉보다 조금 다른 모양이 있어요. 물론 얘도 그렇긴 한데 위에 꼬다리가 하나도 없는 양봉.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끝난 거죠. 올라가면서 끝난 거. 올라갔다 조금도 조정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끝난 게 꼬다리 없는 양봉이에요. 이런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음봉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죠. 여기 보시면 얘보다 큰 양봉 안 보이잖아요. 이런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데 꼬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음봉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음봉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뭐 얘는 구름 나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살 자리가 없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고, 전고점 돌파할 때 산 거 아닌 이상 여기 고점대에서 분명히 여기 넘어가는 고점이 지금 여기죠.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저께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퀀텀이라는 코인이 계속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서 말씀드린 거였고, 어저께도 봤을 때 살 자리가 없었고, 오늘도 여전히 살 자리는 현재 저희 채널 기준으로는 없고, 지금 음봉으로 내려왔는데도 기준선 위에 있네요. 이게 양봉이 하도 세다 보니까 오늘 이게 양봉이 여기서 끝나면서 이렇게 내려왔구나. 9시에 지금은 5일선 위에 5일선을 무너뜨렸네 또. 그러니까 우선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게 A, B, C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C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파 떨어졌다 올라갈 때 되면은 구름대를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퀀텀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살 자리는 많이 지난 거죠.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방송할 때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양봉으로 기준선을 돌파하면 사볼만 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하이브라고 하는 코인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하이브라고 하는 코인이 얘도 그저께 좀 양봉으로 많이 쌌는데 오늘 거래소에서 보면 거래량도 지금 4위예요. 물론 이제 뭐 워낙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이더리움이 거래량이 높다 보니까 하이브도 4위이긴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 2,900억 달러 정도 되죠. 2,900억 원, 달러가 아니고 2,900억 원 정도 되고 2016년도 3월 달에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오늘 많이 오르는 코인은 이 무비블록이긴 한데, 무비블록은 뭐 4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1,000억 미만의 코인들은 대부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물론 2,000억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0억 미만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이브를 보면 하이브가 그저께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돌파했다가 지금 음봉이긴 한데, 그러면 얘는 지금 양봉으로 바뀌었네요. 바뀌었고 기준선을 아직도 지켜주고 있어요. 이틀 동안 음봉인데. 그리고 이런 음봉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음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음봉. 그러니까 전날의 양봉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음봉으로 내려오는 거. 여기는 누군가가 팔아먹고 내려온 자국이니까 이 꼬다리가 긴 것도 안 좋고. 이게 꼬다리가 긴 게 사실 좋진 않은데, 오늘 만약에 여기 구름대 위에서 끝나준다고 하면 내일부터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구름대 아래에서 끝난다고 하면, 지금 얘가 구름대 위아래로 꼬다리를 갖고 있잖아요. 얘가 오늘 종가로 어디서 끝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브를 하는 이유는 뭐 지금 시장에서 약간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정도 된다. 며칠 갈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실려주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갖고 온 거고요. 기준선을 돌파해주고 나서 이틀 동안 조정받으면서도 기준선을 아직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요. 물론 후행 스팬이 아직 캔들 아래 있어요. 그리고 한 내일 모레 정도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벗겨내요. 옆으로만 가도. 진짜 꼬라박지만 않으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나오니까 이 점도 좋아질 것 같고, 얘가 만약에 구름대를 살짝 올라간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돌파하면 분명히 여기 고점에서 또 조정을 받겠지만, 어쨌든 요 고점과 요 고점을 뚫어주는 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가 쭉 있는 거죠. 여기 매물대 이렇게. 그래서 요 고점을 뚫으면 여기 고점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모양이 참,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바로 이렇게 내려오고, 시가총액이 작으면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금방 쭉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신세틱스라고,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코인이었는데, 그때 한번 보고 나서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날 5일선 무너질 때 파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날 제가 5일선 무너지면 파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매물대가 많아서 여기 매물대를 쉽게 뚫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처까지도 못 가고 지금 내려오긴 했어요. 내려오긴 했고, 아직은 기준선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혹시 못 팔았다고 하시면 우선은 기준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갖고 계실만 해요. 오늘 기준선이 무너지면은 어쨌든 가진 것 중에 수익 난 거의 한 반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의 고점까지 꽤 높아서 쉽게 뭐 장대 양봉으로 쭉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얘를 사시는,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사는 시점은 뭐 5일선을 뭐 다시 돌파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세틱스는 제가 저번에도 처음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하고의 가격의 이런 시세 차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틱스가 쭉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쭉 떨어지면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면서 훨씬 더 이득이 극대화되고, 신세틱스가 내려가고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면 얘가 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내가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면 상관이 없지만 반대로 움직였을 경우에 시세 차익이 날 수도 있고 더 많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좋은 가격에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했는데 혹시라도 뭐 궁금하거나 뭐 알고 싶은 코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이 되게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장이 좀 안 좋아서 대부분 다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코인에 관심이 좀 덜하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코인 말고 주식도 별로 안 좋고요. 어, 이게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좀 관망하거나 그냥 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나야 알 것 같고, FOMC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0.75포인트 올린다는 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1%로 갈 거냐 0.75로 갈 거냐의 기로에 있긴 하지만 0.75 이상은 무조건 가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 FOMC 회의가 9월에 있는데 9월 달에 몇 퍼센트를 올릴 거냐라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게 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경기 침체를 어떻게 좀 잡아줄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어떤 경로든지 간에 약간의 반등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뭐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코인들 중에 뭐 불안하거나 뭐 하실 말씀이 있을 코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주말에도 볼만한 뭐 코인이 있다고 하면 같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 오늘 대부분 말씀이 없으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봐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까지는 조금 더 그냥 관망세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요. 솔라나는 네, 솔라나 볼게요. 솔라나 양봉으로 바뀌었네요. 아까 전에 음봉이었는데. 솔라나 샌드박스랑 비슷하죠.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예. 우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한 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려다가 무너져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으나 다시 조정받고 있는 건데, 솔라나 그 내려온 모양을 보시면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하염없이. 그래서 언덕이 약간 있기는 한데 그냥 어떻게 보면 언덕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쭈르륵 여기가 좀 언덕이에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 고점을 갈 때까지는 얘가 계속 이런 모양의 패턴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언덕이 있으면 거기를 뚫어주면 좀 더 올라가고 그럴 텐데 이 언덕이 애매해요. 약간 언덕이 애매하고 사실 여기 고점이 지금 가장 언덕이잖아요. 여기 고점을 넘어가면 여기까지 가는 건데 여기 고점대에서 여기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지금 무너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매물대를 얘기하고 고점대를 말하는 거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계속 판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매도자가 많을 때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대라든가 그때가 오면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사신 분들도 이 고점대에서 팔려고 하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이 고점대에서 팔려고 해요. 그러면 팔려고 하는 심리가 양쪽에서 다 있기 때문에 고점대에서 그걸 완벽하게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항상 조정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는 지금 이제 조정 중인데 뭐 더 위에서 사신 거죠. 여기서 이
이 부근에서 사신 게 아니고 뭐 5월, 6월 달에 사신 거 아니고 그 전에 사신 거면 우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수익 구간에 계시다고 하면 그저께 팔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또 모든 선을 다 내려왔고 구름만 살아 있네요. 후행스팬도 살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구름 하단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 이 양봉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는 기준은 대부분 다 뭐 수익 매매라고 하는 주 단위 매매라든가 일 단위 매매, 하루에 한 번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볼 때는 하루에 사고 팔고 보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상간으로 사고 파는 거고요. 제가 60분봉으로 볼 때는 하루에 사고 팔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신규로 접근하는 시기가, 얘도 오늘 아침에 11시쯤이죠. 11시쯤에 기준선을 돌파해 줬으니까 그 뒤로는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신규로 잠깐 들어갔다가 한 뭐 5% 이내로 먹고 나오는 그런 모습의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봉으로 말씀드리면 뭐 오늘 사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면서 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만약에 훨씬 위에서 하신 분들은 그냥 여전히 가지고 가시면 충분합니다. 예. 솔라나는 원래부터 유명하고 원래 잘 알려진 코인이에요. 뭐 이더리움만큼은 못 돼도 거의 이더리움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라나 잘 들으셨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올라간다는 신호가 많진 않네요. 지난주에 랠리 있는 걸로 만족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올 하반기도 사실 완벽하게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올 하반기도 횡보하거나 내려가거나 할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도 잘 매매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그동안 뭐 매매하셔가지고 혹시 많이 손해 나신 코인이 있다고 하면 그냥 걔는 묻어두시고, 어, 매매 기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봐서 내가 성공을 해야지, 아, 이때 샀다 이때 파니까 내가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과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바로바로 안 되는 게 제 컴퓨터 사정인지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건, 인터넷이 느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도 남은 시간은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쨌든 양봉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음봉으로 바뀌었네요. 다시 음봉으로 바뀌었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그러면 오늘도 남은 시간 잘 지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목일년이면 5년 정도 경험치. 그런가요? 혹시 일목에 대해서 잘 아시면 나중에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